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슈퍼카를 가지고 왔습니다. 페라리 SF90이 그 주인공인데요.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슈퍼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리틀 하이퍼카라고 불리는 페라리 SF90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차가 출시된 지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뭐 페라리에 이렇게 막 연줄이 있어서 이 차를 막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요게 페라리는 이 차의 계약자 혹은 출고자들이 아니면 촬영이 사실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늦게 촬영한 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를 맨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 저도 관심이 있었어요. 와, 이거 정말 멋지다, 나도 한번 사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요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쿠페 모델이 시작가가 거의 6억 한 중후반, 거기에 옵션이 추가되면 8억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비싼 금액을 자랑하고요.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는 기본가가 7억에 옵션 좀 더 추가하면 거의 9억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비싼 모델입니다. 지금 여기 옆에 있는 SF90 이 쿠페 모델만 해도 거의 9억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옵션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차량도 계약을 물론 받긴 합니다. 페라리가 요즘에 아주 난리예요. 모든 전 트림이 그냥 계약을 안 받습니다. 가장 페라리에서 핵심을 자랑하는 V8 모델인 F8 쿠페 스파이더도 계약을 종료를 했고요. 요즘에 좀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로마 역시도 계약을 거의 안 받는다고 합니다. 뭐 가장 대중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토피노 역시도 계약을 거의 지금 안 받는다고 하니까 페라리의 열풍이 거의 뭐 말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옆에 있는 SF90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더 극소수, 그리고 엄청난 금액 때문에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여러분들 하이퍼카라는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이퍼카는 뭐 슈퍼카의 한정판, 뭐 슈퍼카에서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모델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뭐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이 SF90은 하이퍼카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슈퍼카로 봐야 될까요? 요게 이제 좀 이 출시했을 때 이슈가 됐던, 혹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자아냈던 그런 부분인데요. 약간 명칭은 하이퍼카는 아니지만 좀 하이퍼카를 대중화시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차의 마력, 퍼포먼스가 무려 1000마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제로 100이 2.5초, 제로 200까지 6.7초면은 그냥 확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슈퍼카, 하이퍼카들은 제로 100보다는 제로 200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에 제로 100 같은 경우 뭐 대부분 뭐 한 2초대 대부분 보여주잖아요. 근데 제로 200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얘 웬만한 우리나라 슈퍼카들 뭐 스포츠카 제로 100 5초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번에 우리가 리뷰했었던 코나가 제로 100 5.5초였죠. 얘는 제로 200이 6.7초예요. 와, 코나가 제로 100 갈 때 얘는 제로 200을 거의 달리고 있는 그런 수치를 자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이퍼카에 근접한, 그러니까 하이퍼카를 사실 이야기할 때는 1000마력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얘는 1000마력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좀 더 대중화를 시켰다는 이유가 사실 가격인 부분도 있어요. 뭐 페라리의 하이퍼카인 라페라리 요거만 바라봐도 처음 출시가가 16억, 17억 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퍼카 제가 저번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차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페라리 본사에서도 정말 VVIP들, 선택된 소수만 이 차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 페라리 VIP 때문에 너네한테 이 차를 팔게, 요렇게 권한을 주는데요. 요런 리미티드 한정판을 사면 가치가 올라가요. 뭐 페라리만 해도 뭐 30억, 40억 정도의 가치가 올라갈 정도로 한 번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진짜 선택받은 소수만 살 수 있었던 그런 차였습니다. 근데 이 SF90은 조금 달라요. 하이퍼카의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돈만 있다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돈이 거의 9억에서 10억이란 금액을 줘야지만 살 수 있는 거가 함정이긴 하죠. 스펙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볼까 합니다.
하이퍼카, 그러니까 페라리는 이 하이퍼카를 출시를 하고 그 차 하이퍼카의 랩타임을 따라잡는, 양산차가 따라잡으려면 대략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엔초 페라리가 처음 출시를 하고 그 엔초 페라리가 기록했던 랩타임을 양산차 모델이 따라가기까지 약 10년 정도 걸렸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458 이탈리아였습니다. 458 이탈리아가 이제 엔초 페라리의 랩타임을 따라가는 게 그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이 SF90이 바로 라페라리의 랩타임을 따라가는, 거의 따라왔던 그 시기도 딱 10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이퍼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하이퍼카의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리틀 하이퍼카의 이름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1000마력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야, 슈퍼카 하이퍼카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말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V8 엔진 라인업이 제가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페라리의 거의 뭐 핵심 모델이에요. 근데 얘는 페라리에서 그동안 출시했던 V8 엔진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무려 780마력의 스펙을 자랑하고요. 앞에 전기 모터가 들어갑니다. 총 3개의 전기 모터가 들어가고요. 출력은 220마력의 출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000마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재미난 게 엔진과 배터리가 되게 좀 밑에 깔려 있어요. 보통 엔진이 이쪽 뒤쪽에 있어서 위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SF90의 엔진룸을 보면 거의 이 밑에 중앙에 달려 있을 정도로 되게 밑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슈퍼카, 하이퍼카를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야 될까요? 바로 포스예요. 약간 좀 쫙 깔려서 옆에 좀 약간 밑에 깔려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 압도적인 디자인,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SF90은 V8 라인업인 F8의 느낌도 좀 많이 났어요. 이 프레임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F8의 뭐 전폭과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넓어졌다고 하는데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냥 F8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슈퍼카, 얘가 지금 거의 9억에 가까우는 리틀 하이퍼카면 아벤타도르가 그러니까 전폭도 진짜 넓고 딱 누가 봐도 저 멀리서 봐도 엄청난 포스와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거든요. 물론 SF90도 그런 포스를 보여주긴 한데 이게 전폭이 조금 더 넓고 약간 더 좀 더 낮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좀 납니다. 요즘 이런 그 1000마력이 넘어가는 그 수치가 지금 이 SF90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도 되게 중요합니다. 바디 강성,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바디 강성, 프레임의 강성도 좀 많이 늘렸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카본이 좀 더 추가가 됐고요. F8과 다른 그런 프레임 바디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재질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성에 좀 포커스를 준 거죠. 전반적으로 F8의 디자인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 본넷 그 라인들과 헤드램프 디자인도 F8의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이쁘다. 비싸서 싸는 거지. 디자인은 이쁘네. 근데 약간 아벤타도르랑 좀 더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페라리 자체가 되게 유선형의 그런 날렵한 디자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앞쪽에 보면 트렁크가 또 있죠. 여기 보면 앞쪽에 이제 트렁크 공간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드십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은 뒤쪽에 가 있고 앞쪽이 이제 트렁크예요. 많은 페라리들이 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이면 전기 모터가 이 앞쪽에 위치해 있는 거죠. 페라리 차들을 둘러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 실내 가죽 냄새, 그리고 요 소리, 문 열리면 페라리 항상 이 소리 나거든요. 이제 페라리 한 번쯤 타보셨던 분들이나 좀 가까이 가셨던 분들 아마 이해하실 텐데 이 경고음, 문 열렸을 때 경고음이 다 납니다. 자, 제가 그리고 차를 실제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처음에 F8과 뭐 큰 차이가 없다, 야 슈퍼카나 하이퍼카로서는 포스가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 했는데요. 여기서 딱 바라봤을 때 그 라인이 와 깜짝 놀랐네요. 되게 예쁘네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휀다 쪽과 이 중앙을 지금 본넷을 보면 이렇게 F8처럼 약간 타원형처럼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 안으로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이게 좌우 휀다와 이어지면서 이렇게 차 볼륨감을 느껴주게 합니다. 볼륨감으로 이렇게 약간 좀 차 자체를 좀 더 커 보이고 약간 조약돌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유선형의 라인이 예쁘다고 페라리는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람보는 각진 디자인이 예쁘고. 근데 이 그런 느낌이 딱 이 운전석에 왔을 때 혹은 조수석에 왔을 때 이 운전 딱 도어 트림에서 이 뒤를 바라보면은 정말 이런 식으로 퍼져 있어서 차 자체가 좀 더 커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인 효과도 어느 정도 좀 있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굉장히 예뻐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이거는 누가 봐도 F8이나 488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SF90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바로 이 뒤태예요. 전면부는 많은 분들이 예쁘다, 뭐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후면부의 디자인이 조금 더 빵빵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좀 눈에 익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이게 그래도 9억이 넘는 차면 조금 더 넓고 그런 포스를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습니다. 머리만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거 세게 이렇게 누르면 부러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얼마라고요? 9억이에요. 그냥 인생 하직할 수가 있는 그런 금액이죠. 자, 그리고 이쪽에 엔진룸이 있는데요, 요게 유압식은 아니고요, 요렇게 이걸 빼서 걸어야 돼요. 9억이 가까운 리틀 하이포카에 이게 말이 되냐? 이야, 이거 휘면 안 되니까 내가 손으로 잡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왜 그러나 싶기도 한데, 엔진룸이 굉장히 밑에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진짜 밑으로 좀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거의 운전석 바로 밑에 쪽까지 엔진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페라리에서 가장 강력한 V8기통 780마력 엔진이 바로 여기 안에 잠들어 있는 거죠. 여러분, 중간 광고 보고 가실게요. 우파물에서 단독 이벤트 로벤트 에어로가 본품 이벤트 1+1으로 진행되니까요, 얼른 구매 많이 해주세요. 클릭 클릭. 자, 실내로 들어오면요, 이 차가 미래에서 온 듯한 차라고 느끼는 게, 슈퍼카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있나요? 불편하고 뭐 편의 기능도 많이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의 차를 떠올릴 텐데요, SF90이 처음 출시됐을 때 키가 되게 혁신이었죠. 페라리 모양의 키도 혁신이었고, 또 하나는 다 터치였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촌스러워졌다고 느낀 게, 지금 촬영이 계속 좀 지연이 되는 게, 아니 이 그 센서가 자꾸 삐삐삐 울리는 거야. 그래서 나랑 심과장이랑 세균이랑 셋이 아 이거 센서 끄는 거 어딨어 이러면서 막 엄청 찾아봤는데 여기 있더라고요. 야, 우파 많이 죽었다. 예전 같으면 슈퍼카 딱 하면은 야 이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러고 하는데 많이 죽었다. 많이 죽었다. 여기 지금 엔진 스타트 버튼이 있잖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 했죠. 브레이크 꽉 밟고 시동 걸린 거예요. 918 스파이더도 이 처음에 저속에서 이 에코 모드나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드를 바꾸면 달라져요. 하이브리드가 아닌 레이싱 모드라면 와, 슈퍼카의 하이퍼카의 그런 우렁찬 배기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순수 전기만으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막 시끄럽게 엔진 걸어서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전기차처럼 이게 25km 정도 주행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 모토로만 주행을 할 수도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할 수 있고요, 연료로만 주행할 수도 있습니다. 총 4가지 모드로 주행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게 있죠. ED 요거는 이제 전기 모드, 그 다음에 요거 H가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깃발 모드 레이싱 모드인데, 요게 이제 요걸 키면은 배터리랑 엔진이랑 같이 구동을 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진짜 다 터치로 작동이 돼가지고 이거는 와 진짜 미래에서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보면 공조기도 다 터치고요, 이런 미디어 뭐 이런 부분도 다 터치로 지금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슈퍼카나 스포츠카에 보면은 차체가 낮아가지고 지하주차장이나 방지턱을 못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SF90도 차체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리프트 기능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런치 컨트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수동, 오토 할 수 있는 그 레버, 요게 이제 후진 버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페라리를 딱 타면은 느끼는 게 파킹 버튼이 없어요. 요거는 람보르기니도 이제 아벤타도르도 그런데요, 페라리는 파킹 버튼이 없고, 후진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제 파킹을 하려면 이 레버 있잖아요, 이 패드 시프트죠. 패드 시프트를 이렇게 2개 한꺼번에 당기면 중립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왼쪽 하단 이 부분에 보면은 파킹 브레이크가 있어요. 요 파킹 브레이크를 당기면 주차되는 거예요. 혹은 그냥 이렇게 안 당기더라도 그냥 이렇게 시동을 끄고 문을 열면은 파킹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야, 근데 계기판 미쳤다. 야, 미래에서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문 여는 것도 여기 버튼으로 통해서 여는 거예요.
자, 이 SF90이 공개가 된 지 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편으로 왜 이제서야 보여주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본 것만 해도 어디야? 9억이 넘는 차인데. 이 SF90을 제가 아직 운전을 못 해봐서 아쉽긴 한데요. 이 차를 운전해 본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요게 좀 매력 포인트가 짧은 구간에 폭발적인 힘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제 용인 서킷에서 이 SF90을 몰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행을 했던 분의 말을 따르면 용인 서킷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코너와 코너의 간의 거리도 좀 짧고 쭉 밟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인데요. 그 짧은 공간에 이 SF90의 악셀을 밟으면 200까지 한 번에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인 서킷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 용인 서킷에서 뭐 AMG, 뭐 아벤타도르 이 차를 운전했을 때도 한 150 정도까지 수월하게 가도 200을 밟아본 거는 직선 코스 아니면 거의 밟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SF90은 그 코너와 코너를 빠져나가는 그 공간, 그 짧은 코스마저도 시속 200km까지 한 번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SF90이 단순히 뭐 디자인이나 뭐 하이브리드 기능이나 뭐 전기 모터가 다 들어갔다기보다는 9억이라는 금액에 하이퍼카의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도에서 얘 타고 막 그렇게 다니면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공도에서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한정적이긴 하겠지만 정말 이 SF90이 자랑하는 천마력이라는 퍼포먼스가 과연 어떤 느낌으로 운전자에게 전달해 주는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타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9억에 가까운 이 페라리의 끝판왕 리틀 하이퍼카 SF90을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 해준 우리 P1 컴퍼니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균채 앞으로. 뭔 소리야 이거. 됐어. 균채야 본네트 한 번만 더 열어줄래?